요즘 전화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와요, 휴대폰으로.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65살 난 처녀예요. 시집 안 가면 뭡니까? 처녀지, 그죠? 근데 20살 때 이제 대학 동아리 가가지고 이제 봉사활동 갔다가 일주일 정도 음식을 좀 폭식을 했대요. 그 뒤로 위장을 버렸는데 학교 이제 선생님 교사를 했어요. 교사를 하다가 도저히 몸이 소화가 안 돼가지고 20년 전에 퇴직하고 돈 다 말아먹고 이제 65이니까 이제 어머니도 이제 다 돌아가셨겠죠. 사진 찍는다고 그래가지고 혼자 살다가는 이제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도 이제 팔아버리고 조그만 건 이제 전세 들어 있는데 자기가 이 위장병을 고치려고 변비하고 고치려고 이제껏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다 했는데도 지금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누워가지고 일어날 기력도 없대요. 생명 에너지가 다 돼버렸어요. 근데 뭐를 주문하는데 돈도 없어. 야, 그 참 듣고 그런 사람이 실례지만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교회 다니십니까? 하니까 교회가 다니는 줄 어떻게 아냐? 목소리 들어보니 교회 다니는 것 같네요. 이제 그랬죠. 그래서 내가 이제 사실 이 사람을 도와주고 고쳐줄 수 있는 방법은 내 입장에서는 간단하니까 얘기를 했어요. 그냥 돈 없이 오시면은 도와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고쳐 가시라고 이랬더니만 이분이 막 울어. 왜 우냐 하니까 다들 돈 내놓으라 근데 돈 없이 돈 내놓으라 그것도 못 고치는데 돈 없이 와서 고쳐줄 테니까 가라 그러니까 자기는 또 생전 또 이런 데 처음 봤다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혼자 사시고 갈 데도 없고 와서 고쳐가지고 특별한 게 아니면 같이 삽시다. 사람이 우리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안 합니까? 그죠? 인연이라 그러는데 우리 이 선생님 가족도 참 인연이 두 번이나 됐다는 것도 큰 인연인 것 같아. 한 번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 사모님 막 어떤 우울증, 정신적인 강박신경증 막 헤매다가 뭐 우연인지 어쨌는지 이게 또 왜 나 또 글쎄 좋아질 게 또 뭐예요? 그리고 또 이제 남편이 이제 위암이 와가지고 또 이런 케이스를 통해서 확신함으로 인해서 수술도 안 하고 이렇게 지금 진단 받은 지가 몇 월 달이죠? 8월 28일 날 병원에 가가지고 예. 9월 2일 날 이제 확진이 났죠. 8월 28일 날 병원에 간 거고 9월 2일 날 확진. 8월 28일 날 확진 지금 병원에 4개월 어제가 4개월째. 예, 지금 딱 4개월째인데 만일에 병원에서 수술해왔다면 뭐 해야 될까요? 위수술을 했다면? 지금도 체력이 참 헤매고 그죠? 체력이 안 돌아오면 다 안 되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봐도 전혀 약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케이스가 그저 열 손가락도 안 돼요. 제 기억에도. 왜 그러냐? 무조건 병원부터 가니까. 이제 요전에 그 편집장
40대가 넘은 출판사 편집장만 3사람이 캠프를 왔는데 참가하고 가면서 한 분이 이제 갈 때 이제 경험담을 쓰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이 방법은 시작이고 끝이다. 나도 참 그 명언이라 생각해요. 시작이 곧 끝이다. 이거 처음과 끝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그죠? 하루 2끼 잘 먹고 저녁 굶고 맨발로 걷고 밖에 자고 그것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쭉 생리학을 배우다 보면 이 공부라는 것은 쇠뇌시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이 한마디로 뭡니까 하니까 반복이다. 그래서 연구하라. 그 다음에 교육하라. 계속 반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여기 와서 별 건 아닌데 이렇게 자꾸 듣다 보면은 주변에 이렇게 집에 가서 다니다가 아픈 사람을 만나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냥 입에서 줄줄줄 나와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매번 어떻게 다른 걸 할까 연구를 해. 그 중심을 벗어나서 뭔가 다른 걸 좀 신기한 걸 할까 하다 보니까 분리돼 버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 버리고 중심점이 없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와서 당신은 참 뻔뻔하다고. 왜요? 이렇게 어떻게 같은 말을 매번 그렇게 혈색 하나 안 변하고 그렇게 잘할 수 있냐고. 아, 예, 교육은 반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같은 걸 반복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 머리에 입력이 되고 자기도 그렇게 살고 그걸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이식을 강조할 때는 그냥 2끼에 목숨을 걸었어요. 몇 년을 2끼만 강조해서. 그러니까 모였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막 책도 안 봐도 뭐 눈 감아도 그냥 입에서 줄줄줄줄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하는 거는 음식이 좀 환경에 따라 안 맞을 수는 있어요. 계절적으로도 안 맞을 수 있고 뭐 몸이 열이 나거나 춥다든지 여러 가지 안 맞을 수 있지만은 가장 핵심은 자연치료에서 저녁을 목숨 걸고 거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까지 이 세상의 모든 생활 패턴은 저녁 잘 먹기 운동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몸에서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기능은 12시 전에 거의 다 끝나버리는데 그 노폐물 빠지는 양이 낮보다 밤이 10배나 많이 빠져요. 10배나. 대단한 아이죠? 이때 이 독소가 빠지지 않고 뇌에 장애를 일으키면 알츠하이머나 치매가 온다. 어제도 내가 설교했지만은 치매 걸리는 게 좋습니까? 암 걸리는 게 좋습니까? 그래도 다 암 걸려 죽는 게 좋다거든. 치매 진짜 이건요 죽지도 안 하고 대책도 없고 이 기억 속에 가족이라는 고리가 있는데 이 양심상 버릴 수도 없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저녁을 굶는다면 치매도 안 걸리고 그죠? 정신도 맑고 긍정적으로 되고 그래서 이게 세상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자랑할 것이 있어도 생명 없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할 때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남을 돕는 데서 인간은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얻는데 뭐 김치를 해서 도와줄 수도 있고 연탄을 날라줘서 없는 사람들 따뜻하게 도와줄 수도 있고 뭐 어려운 사람 돈을 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 생리학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말 한마디 바로 해서 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랬는데 이거는 거저 주는 거예요. 본인만 원한다면 집에서 잘 따라하면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이게 만일에 지금 우리가 인터넷상에 고객 주소가 한 3,000명이 넘는데 그 사람들을 일일이 아픈 사람 여기 와서 생활해야 됩니다. 우리 캠프장에 와서 있어야 꼭 낫습니다. 이러면은 지금 다 올 수 있는 처질까요? 못 와요. 그리고 와도 문제인 게 와서는 잘할 수 있어요. 집에 가면요. 가족들이 안 해주면 힘들어졌거든. 그래서 이걸 성공하는 케이스가 거의 보면 가족들이 협력해서 하는 집은 성공하는 집이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노트북을 처음 쓴 게 컴퓨터를 제가 안 했어요. 김태자라고 저 김해에 사는 이제 선생님인데 이제 교감 승진하려고 공부하다가 유방암이 와버렸어요. 이분이 이제 밥 따로 물 따로의 회원이라.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심취해 있다가 이제 볶음국식 그 사이트에 우리 많이 올라가니까 보고 와가지고는 우리 이 선생님 매로 수술 안 하고 여기서 이제 몇 달 있다가는 아예 지금 그 옆에 빌라를 하나 사가지고 그 살아버렸어요. 그만 2년인가. 그 이후에 이제 집에 가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암은 다 없어지고 혹만 남았어요. 우리가 치질 다 놔도 혹이 남아있듯이 김일성의 목뒤 혹처럼 양성종양이. 그러니까 의사가 그냥 수술하면 됩니다 해가지고 마취 국소마취하고 그냥 찍고 그것만 딱 빼고 꼬매고는 항생제도 안 먹고 그냥 놔버리고 끝이에요. 이제 그런 케이스나 이 선생님 케이스나 이제 비슷하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자연치유에 대해서 많이 이제 정보를 가지고 이제 좋아하고 이랬던 케이스니까 이제 가능하지. 정말 그런 케이스가 힘들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집 팔고 가면서 원장님, 아무리 원장님이 안 하려 그래도 컴퓨터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남편하고 그 도시바 노트북을 사주고 이제 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면서 내가 이제 컴퓨터 배워가지고 이제 연필로 쓰던 거 이제 타자로 치고 그래가지고 배웠어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사람도 좀 착하고 상냥하지만은 아예 그만 목숨을 걸어위어서 아예 집을 사가지고 있었으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학교 되면 그만 둬버렸죠. 퇴직 그만 딱 해버리고 여기 와 있다가 빌라 사가지고 한 2년 있고 그 다음에 좋아지니까 왔다 갔다 그러다가 이제 집에 가서 이제 그렇게 살죠. 원래 1년 일찍 했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예 2년을 밀어서 하시고. 예. 3년을 계셨는데 아니 처음 한 2년쯤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왜 기분 좋은 사람들 모임에 가면은 막 괜히 기분이 좋고 분위기가 우울한 데 가면 어때요? 괜히 우울하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암 환자들 모인 동네 몇십 명씩 있는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가보면 전부 항암제 막 먹고 막 이래가지고 뭐 보조식품 가져와서 먹으면서 막 벌벌 떠는데 가면은 간 사람도 어떻게 될까요? 같이 위축이 돼서 불안해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게
환자들을 회복시키는 패턴은 정상 사람들의 삶에 동참시켜가지고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환자들을 잊어버리고 나도 얼마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간다. 이런 개념으로 살아야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살지. 그냥 막 암 환자를 단체로 모아놓고 이게 위기감이 조성이 돼가지고 그래버리면 그게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가족끼리 하는 것이 최고예요. 이 세상에 어느 요양원 좋은 데 가도 가정보다 더 좋은 데는 없어요. 가정보다. 그래서 이제 가족끼리 연합해서 생활을 바꾸고 진짜 거처를 좀 산 밑에 조용한 데 잡고 그래서 이렇게 생활을 한다면은 뭐 그거 최고 행복 아닙니까? 예, 젊어서 결혼 안 했을 때는 뭐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가지고 내가 박사가 되고 이러지만은 사실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살아보면 가정의 행복과 안녕이 최고라는 걸 우리가 느끼잖아,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가정 파괴가 제일 큰 범죄예요.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 중에 1호가 건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참 세상 문화가 웃기는 게 이 먹는 걸 좀 이렇게 몸에 맞게 이렇게 여러 개씩 모인 데서 이렇게 가려 먹으면 야, 니는 먹는 거 가지고 왜 그래 치사하게 그냥 이래.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어릴 때 뭐 초등학교, 중학교 다 불알 친구잖아요. 그죠? 그러면 막 연말 되면은 난리가 나요. 문자가 오고 뭐 오라 그러고 뭐 학교 운동해라 그러고 뭐 골프 치는 사람들은 뭐 어디로 모이고 뭐 어느 식당으로 뭐 밤에 뭐 몇 시부터 모이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릴 때 애들 얼굴도 보고 좀 친하고 싶어도 가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면은 그 뭐 안 먹고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생활 하니까 친구 다 떨어져 버리고 뭐 아주 친한 친구 목사 둘이 있는데 뭐 걔들도 이제 내가 이렇게 사니까 그래서 전화나 하고 가끔 왔다 갔다 그지? 뭐 특별한 것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하기는 가정에 불화가 있으면 사람은 밖으로 돌더라. 그래서 이 가족끼리 똘똘 뭉쳐서 행복하게 살면은 친구 없이도 살아요.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만일에 우리가 제 경험도 그러거든요. 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가 우리 사남매가 아무 결혼도 하나 안 했을 때 우리 아버지 사업한다고 뭐 돈 벌다가 간암의 대장암으로 돌아가셔 버렸어. 굉장히 충격이에요, 그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 하루아침에 과부지요. 사남매다 하루아침에 애비 없는 자식이지요. 경제가 이제 수도돼 버리죠, 그죠? 엄청 심각한 문제인데 왜 그 심각성이 먹는 거 한 끼 문제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걸 생각 못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번 제가 이제 이천에서 이제 박광석이라고 있어요. 박광석. 30년 전도 더 된 것 같아. 처음 이제 요양원 할 때는 그냥 뭐 장소도 없이 우리가 아파트 살 때인데 이 친구가 그냥 아파트로 온 거야. 그 아파트에서 해야지 왜 한 사람이 왔는데 위암 말기인데 아무것도 안 내려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내려가요. 병원에서도 이제 뭐 수술도 안 된다고 이제 왔는데 내가 이게 고칠 체주도 없는데 이 사람이 오면 이게 참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술을 참 많이 먹던 사람이라 동네 개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사야 58장을 읽어주면서 정말 우리가 양심의
꺼리낌이 있는 거는 회개를 해라. 단 조건이 있다. 사람에게 잘못한 건 사람에게 회개를 해라.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아주 어린 애들이 있고 하니까 부모님 다 살아 계시니까 이 친구가 자기 부인이 있는데 동네 이장이 있는데 부모님이 있는데 다 전화해서 자기가 꺼리는 게 있는 사람들은 일일이 전화로 못 가니까 다 용서를 구했어요. 그러고는 곧 아침에 뒤에 산에 갔다 올라가면서 11월 달인데 11월 달 되면 풀뿌리가 막 죽어 들어가잖아요. 붙잡고 울어요. 너는 지금 죽어도 내년에 싹을 틔우는데 나는 지금 가면 우리 애들 어쩌란 말이냐.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러다가 몸이 안 좋은 사람들 중풍이나 이런 사람들이 운동하러 오면 막 자기처럼 살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또.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돼가지고 교회 가는데요. 교회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이제 하수도가 있는데 피를 막 엄청 토하는 거예요. 피를. 참 심각하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 그 길로 나와버렸어. 뚫히고. 그래서 이 마음의 어떤 사람과의 어떤 맺힌 거 있잖아요. 그죠? 미워한다든지 그런 나쁜 감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제가 그때 이제 본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또 그게 재앙이 돼요. 너무 빨리 좋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한 달쯤 있다 이제 갔는데 1년은 그 단원리라는 데서 농사를 잘 지었어요. 근데 2년째 되니까 내가 애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좀 돈도 좀 더 벌고 싶고 그래서 경기도 광주에 가서 수족관을 했어요. 수족관을. 그때 당시엔 다방이 많았고 다방마다 수족관이 있는데 그 청소는 밤 12시가 넘어야 해요. 가면은 다방에서 수고한다고 커피도 주고 우유도 주고 쌍화차에다 계란도 타주고 12시 넘어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허기지면 친구들 만나서 먹기도 하고 이제 그 무렵에 이제 한번 강의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교회 가서 해줬는데 생활이 보니까 좀 안 좋더라고. 그래서 이거 하나님은 2번의 은혜를 안 주시니까 어떻게 좀 잘해보면 어떻겠냐 했더니만 생활도 해야 되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거 딱 1년 하고 도져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이 친구가 토종꿀이라면서 한 병을 들고 무조건 집에 쳐들어온 거예요. 내가 재발됐는데 내 좀 어떻게 해달라고. 쉽게 얘기하면 처음에 너무 쉽긴 하니까 요번에도 잘 될 줄 믿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2번은 없다. 내가 충분히 성경의 예를 보나 뭘 봐도 2번의 예는 없다. 은혜는 한 번이다. 그 한 번의 기회를 잃어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나도 어쩔 수 없다. 여기 있어봐야 도움이 안 되니까 집에 가시라고 해도 안 가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이제 집에 갔는데 결국은 이제 이천 도립병원에서 이제 임종을 맞았는데 죽기 전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한번 보고 싶다고. 그래서 갔더니만 손을 딱 잡더니만 내가 이제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내가 이제 알았어요. 기회라는 거는 계속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의 기회가 와서 그걸 찾고 회복이 됐을 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지
그 기회를 갖다가 우습게 여기고 다음에 또 이 방법 하면 되겠지. 방법이 나은 게 아니고 자기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믿음으로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번 은혜를 베푼 건데 그것을 그냥 뭉개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에 이게 좋아졌을 때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와 안 믿는 거의 차이가 뭔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조심하여 사랑하라. 믿지 않을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뭐 되겠지 하고 했다면은 믿고 나면은 그래 이 생활이 내가 생명의 법칙을 위배해서 내가 만성 자살증 환자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하늘의 누가 될까? 조심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거든요. 조심해서 사는 게. 그리고 사람은 식욕과 정욕은 부딪혀서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라도. 남자도 그래요. 정말 멋있는 아가씨가 앞에 있고 둘이 있다면 빠져버려요. 음식도 정말 맛있는 음식 차려놓으면 그냥 입 다물고 먹어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식욕과 정욕은 피해서 이기는 것이지 부딪혀서 이기는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나는 이겨낼 수 있다고 그 자리에 간다 이 말입니다. 그건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못 이겨요.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좀 다른 거는 뭐 싸우면 다른 걸 해서 이길 수 있어도 이 식욕만은 절대 싸우려고 대들지 마라. 피하는 게 선수다. 그래 하시면은 이제 제가 이제 바라기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말을 많이 하세요. 자신에 대해서. 내가 사는 건강의 삶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할수록 내 머릿속에 입력이 되고 할 때마다 내게 확신을 주고 자신감이 생겨요. 그 사람이 하든 안 하든 내가 힘을 얻어요. 그리고 그것을 메시지를 받는 사람도 내가 계속해서 확신 있게 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좋아질 때 나는 더 확신을 가져. 그러면서 내가 말을 뱉어놓고 내가 저녁을 먹을 수는 없잖아. 그죠? 내가 뱉어놓고 늦게 잘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다 보면 내가 내 생활을 더 잘하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남에게 이것을 갖다 전하고 전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게인데 참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홍반성 낭창이라는 게 있어요. 피부가 다 뒤집어져서 완전히 그냥 붉은 살코기처럼 돼요. 자가 면역 질환으로. 근데 이런 사람이 눈도 못 떠요. 그럼 나중에 볼 때 눈을 뜨고 누구세요? 이래 봐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머리 다 빠지고 1년 돼서 이제 나면요. 이사 가서 전화 바꾸고 주소 다 없애버려요. 왜 그럴까요? 평생 고통당하던 것이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나하고 통화할 때마다 볼 때마다 옛날 기억이 나는 것이 너무 싫어서 보고 싶지 않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유형은 여러 가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피해 의식을 가지고 피해버리면은 얼마 안 가서 무너지고 또 도져버려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확신을 가지고 전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주로 이제 뭐 강의라 그기는 뭘 하지만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자꾸 전할 때
제 모토가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와서 들어서 이해하는 할 말만 한다. 나도 모르지만은 어려운 용어는 어떻게든지 피해서 쓰지 않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원칙에 대한 말을 조금 분위기는 다르고 양식은 다르지만은 그 핵심은 항상 같은 말을 반복한다. 그럼 사람이 지루할 것 같지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요. 어떤 사람은 여기 와가지고 이번 주까지 강의가 53번째였습니다 한 사람이 있어요.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아무리 들어도 지루하지 않대요. 그 사람 뭐냐? 자기 걸 삼아서 자기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해보니까 뭐 비만이고 뭐 혈압이고 이런 사람들 뭐 잘 얘기해서 저녁만 굶게 해도 좋아져 버리니까 자기가 남들이 자기를 믿어주고 신뢰할 때 행복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만족도 얻고.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선생님이나 사모님 특히 요즘 우울증, 정신질환은 너무 많아요. 저도 제 막내 여동생 큰아들이 대학교 1학년인데 우리 어머니 가서 다 키웠어요. 이 친구가 일요일날 할머니 얘가 얼마나 돈을 안 내고 공부를 하기 위해 가지고 학원에 가가지고 그 강사 시키면 보조를 해가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얘가 말을 해도 안 들어. 학원 끝나고 12시 때 집에 오면 꼭 저녁에 뭘 먹고 자요. 새벽에 일찍 가고 잠이 부족하고 저녁 먹고. 네 그러다 몸 버린다 말을 안 들어요. 어느 날 일요일 날 할머니 나 학원 갔다 올게. 그래 잘 갔다 와라. 그 길로 아파트 17층에서 떨어져 자살해버렸어. 우리 어머니가 돌아버리잖아요. 돌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모시고 있지만은 그런 애들이 수두룩하잖아요. 1년에 얼마나 많은 저 애들이 그 길을 택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그것이 행복일까? 인생에서 성공이 뭘까?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데, 그죠? 그래서 실제로 우울증, 공황장애부터 암 환자 치고 정신적으로 불안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있습니까? 왜요? 염증이 생기면은 그 독소가 신경을 교란시키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울증은 깔고 들어가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우울증 환자들에게 우울증 약을 안 줘요. 염증 약을 주면 우울증이 그쳐버려요. 왜? 몸 안에 만연한 염증의 독소로 우울증이 와버리니까. 그래서 그 우울증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도파민 계통이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이제 행복하게 해줘요. 근데 그 계통에 이제 카테콜라민이 이 피부에 교감신경절이 있는데 이걸 팔다리를 움직일 때 600%나 많이 나오니까 걸어갈 때보다. 그래서 이제 걷기 하고 운동하면 괜히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자극하는 것이 냉수예요. 그래서 찬물 속에 들어갔다든지 나왔다 퍼붓고 나면 노래하지 마라 그랬더 막 그냥 입에서 노래가 줄줄 나와. 노래 나옵니까? 아침마다 노래 왜 노래 나올까요? 뽕 맞았으니까. 그러면 하루 종일 행복하게 기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별짓 다 해봐요. 왜 이유 없이 그렇게 하느냐? 부정적인 사람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호르몬을 외부에서 집어넣지 말고 몸에서 좀 만들어서 나오게 해주자. 그래서 환자들에게 좀 물값이 들어도 한번 해보세요. 그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2차 면역제로 뭐 항생제라든지 다 항암제 이런 걸 쓰는데 성경에는 보니까 인체의 어떤 피가 면역 기능이 떨어졌을 때 2차 면역제가 녹과 은이니까
그런 거 밥 먹고 목걸이 차고 해서 염증을 좀 억제시켜주면 마음도 편하고 행복하잖아요. 얘기예요. 이렇게 생활 속에서 한 번에 그렇다고 뭐 은을 농축시켜가지고 한 바가지 먹는다고 나왔습니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몸 전체가 균형과 조화가 맞아 들어가게 우리가 삶의 이 방향을 틀어주자 얘기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는 거는 환자치고 열심히 안 하려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면 몸을 망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신조는 그겁니다. 얼마나 크게 얼마나 많이가 아니고 얼마나 올바르게. 그래서 저는 항상 원칙적인 이정표만 우리가 세워주자. 왜? 그것만 세워주면 환자는 열심히 하는 거는 이미 돼 있으니까 그러면 좋아져 버린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좋아진 사람들이 또 이웃에게 전하고 이러다 보면 제가 말하는 거는 그거예요. 이 국민운동으로 좀 일어나게 해버리자. 근데 작은 불씨가 온 집을 다 태우듯이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우리가 처음에 이거 두 끼 먹고 볶음국수 할 때는 막 완전히 돌았다 그랬어요. 완전히 돌았다 그랬어요. 현미밥에 생채소 먹는 그룹들이 대한민국을 덮었는데 그 볶음국수 먹고 저녁 굶고 밖에 자라 그러면 다 돌았다 그랬어요. 그죠? 세월이 흘러보니까 현미밥의 생채소가 전혀 몸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경험으로 온 다음에서 대안이 뭘까 하다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러니한 거는 이거는 처음부터 시작이 거의 다 하다 안 된 중환자들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녹과 은이 나온 것도 오늘 또 얘기했지만은, 자, 병은 고치는데 체력도 없고 에너지도 없네. 병 치료하느라고 다 써버렸으니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늘 약하고 비실비실하는 사람들만 어제도 한 50명이 모였어요. 뭐 좀 나은 사람도 있고 뭐 하겠지만 50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가만 보니까 내가 뭐 10이면 8은 다 자궁이 없어요. 빈궁마마예요. 다 암 수술로 다 떼낸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체력을 돌아올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녹과 은을 쓰니까 엄청난 체력과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이걸 쓰게 된 거죠. 옛날 같으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뭐 산삼이 보약이고 힘을 주고 뭐 십전대보탕이도 없고 어떤 뭐 보조식품이 뭐 좋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녹과 은이 에너지 증폭제고 생명력과 활력을 준다고 할 때는 이거는 황당한데 해보니까 보조식품이 가짜고 이것이 진짜더라 이거죠. 이거는 한 번만 딱 준비해서 해놔버리면 평생 돈 늘 일이 또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전화하다가 집에 녹그릇 있지 하면은 예 어디 있을 거예요. 그 대부분 어디 있을 거예요. 그 목걸이 있습니까? 예 은수자고 있는데 어디 장롱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웬만한 집들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좋은 줄 모르고 쓸 줄을 몰랐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시켜주고 이해해주면 뭐 그냥 쓰면 되는 게니까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 자신이 좋아진 만큼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내가 확신을 갖고 내가 더 잘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더라 이거죠. 근데 내가 말을 안 한다는 거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위축이 와버리고 그러면 이게 힘들어진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우리 이 선생님도 오셨고 우리 이제 사모님하고 선생님도 여기 다 있던 분들이 이제 갔다가 오셨기 때문에 좀 더 확신 가운데 살아간다면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선전을 많이 하셨대요. 절에 가서 뭐 스님하고 뭐 방문도 갔다면서 어떤 아줌마가 와가지고 뭐 또 그런 얘기해서 또 주문한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얼굴 뵙게 돼서 행복합니다. 잠깐 기도 드릴게요.